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 방송 센터장 지한선입니다. 어제 21대 대통령 후보 선거를 방송했고 오늘 두 번째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 대통령들의 관상 이야기와 지금 출마했던 21대 대통령 후보자들 관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옛말에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상은 불여심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관상이 아무리 나빠도 마음 씀씀이만 못하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얼굴값 한다 하는 얘기죠. 이게 바로 만상은 불여심상이다 얘기입니다. 이쁘면은 그만큼 게으르고 이런 거. 그래서 생긴 대로 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누가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하는, 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님도 일대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권이 없죠. 꼬마니까 엄마 손을 잡고 참석했죠.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선출부터 대학을 다닐 때부터 직접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보를 쫙 붙이면 지금은 인터넷 보고 많이 써. 그전에는 동네 붙이면 그 벽보를 보러 사람들이 일부러 모여들었습니다. 그 벽보를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대통령 감이 없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박정희 한번 대통령 뒤에 다 보면요, 그때 많았어 막 7, 8명씩 나오고 쭉 보면요, 박정희 빼고는 대통령 감이 없대요. 뭐가 대통령 감입니까? 그냥 그렇대 내 마음이. 그리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잘생긴 사람이 없답니다. 박정희는 굉장히 용감하고 대단하고 씩씩하다 이러는데 박정희 잘생겼다 이 소리 들은 거는 저희도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까랑까랑하고 하니까 정념이는 없는데 뭔가를 끌었고, 나가 약한, 우리 국민이 우린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감이 없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 소리를 항상 들었는데, 어느 날 벽볼 보고 어머 참 잘생겼다 이 소리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통령으로 나왔는데 장동건이처럼 생겼다. 근데 수근수근해요. 누가 잘생겼다. 왜 터놓고 이야기를 못할 때입니다. 이 양반이 바로 전직 우리 대통령이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차 대통령 선거에 도전했을 때 굉장히 벽보 사진을 보고, 요새는 잘생긴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 그때는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터놓고 잘생겼다 소리를 못했습니다. 왜? 공화당 박정희 정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터놓고 말하면 언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못할 때입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요새 이해를 못합니다만 2025년 6월 3일은 우리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즐겁게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 나라와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같은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뽑고 싶은 겁니다. 먼저 역대 대통령 몇 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아예 근간에 있던 대통령 얼굴이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토국의, 극과 같은 토국의 토형으로서 거북이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북이는 물에서 유유자적하게 헤엄을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최초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생각도 안 한 수삼,
농수산부 이래가지고 농촌부와 수산부를 엄쳐놨었는데 양반이 수산부를 따로 띄어서 만들었습니다. 거북이는 조금 느려도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함정을 파서 두루눕지는 않습니다. 거북이는 뒤집어서 배가 하늘을 쳐다보면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게 죽기 전에는 죽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대통령 끝마치고 집에 김해를 내려갔는데 이걸 누가 뒤집어 놓느냐. 거북이 형상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훌레당 뒤집어 놨습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뭐 현직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체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오는 걸 TV에서부터 그냥 헬리콥터로 종일 올 때까지를 중계방송에서 망신의 망신을 그렇게 거북이 흩떡 뒤집히면 배를 하늘로 보잖아요. 전체가 다 보이죠. 반은 거북이 옆으로 반도 못 놓습니다. 홀레는 한 180도 하늘만 이렇게 망신살을 줘버리니까 그 거북이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깝게 가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목국의 화형입니다. 이게 물독사형이라고 하는데요. 물속에 사는 독사뱀입니다. 밖에 있는 독사뱀은 우리가 보고 비켜설 수 있는데 물속에 있는 독사뱀은 사람들이 수영해서 봐서 물속에 있으면 누가 뱀이라 생각하겠습니까? 그 고개에 짧은 분은 메기 아니면 뱀장어입니다. 물속에 있는 뱀장어인 줄 알고 쥐다 보면 물립니다. 물독사 이것도 물리면 죽습니다. 물독. 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목국의 화형이라고 그러고요. 형상이 물독사형이 독사뱀. 밖에 있는 독사뱀은 사람들이 보고 비킬 수가 있는데 물독사는 물속에서 독사가 삽니까? 삽니다. 이 사람들이 물속에서 있으니까 뱀장어인 줄 알고 쥐려고 하면 물립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이래서 그 양반이 4대강을 해서 운하한다고 목을 맸는지도 모릅니다. 사민이 바다고요. 요새 KTX에서 고속전철인데 어떻게 부산서부터 서울까지를 운하를 파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저희는 4대강 운하하면은 죽는다고 미국에서 칼럼을 썼더니까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에 저를 고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박 이렇게 하고 그 4대강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외교 했고요. 또 얼굴 자체가 눈 이렇게 보면 간사하고 이중적이다. 이거를 그때 대통령 선거 때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어요. 해드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럼을 썼군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봤었는데 그게 없어진 뒤에 대통령이 된 뒤에 다시 그게 소환이 돼. 제 칼럼이 그때 스님이 이렇게 칼럼을 했는데 똑같다고 하는 얘기.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입이 어떻게 생기고 입술이 어떻게 생기가 이중적이다. 이런 게. 자원 외교 했죠. 자기가 비켜가면서 우리 국가에서 뭐 장래에 이렇게 석유를 하면 된다고 해서 술뻥이라고 그러죠. 많이 치면서 카나다인가 어딘가 석유 개발 회사를 그렇게 3천억이가 주고 사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더 팔았잖아요. 3천억짜리를 일불. 그게 뭐 일불에 공짜로도 못 준답니다. 그거는. 그리고 돈 일불이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불에 팔았습니다. 3천억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자원외교에 실패를 했고요. 또 이 회사가 내 거다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국가적이나 정치적이나 국가를 위해서 잘못했다가 정청 간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 가지고 내 거다 나 거다 따졌다가 영창 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목국의 토형입니다. 염소상입니다. 그게 양상임 양. 염소보다 양이죠. 양인데 양이 염소과의 양입니다. 그래서 고상하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벽을 문이라고 밀고 나가고 양과 양을 여러분 다큐멘터리에서 봤을지 몰라도 싸울 때 보면은 서로 뿔을 하나 맞대고요. 하나도 둘 안 나서 서로 맞대서 딱딱 하고 머리를 뿔을 맞대기 시작하면 어느 양이 하나 뿔이 부러지든가 머리가 터지든가 해야 하나가 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고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벽을 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벽을 문이라고 하면 그걸 뚫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있는 사람들이 벽면을 이렇게 안 만들어요. 다른 거는 다른데 벽을 치고 문을 두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벽을 뚫고 나가려고 밀으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놔도 그리 안 나가고 그걸 겨우고 뚫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데는 전체다가 탁 밀면은 문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막힌 벽보다가 그쪽에 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바로 이런 현상이니까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기고 우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줄을 모릅니다. 양은 굉장히 편식합니다. 나무잎을 따먹어도요. 그리고 밑에 있는 풀을 뻗는 것보다가 나무잎을 훑어서 먹는 적이 생깁니다. 우리가 제일 동물들이 비키하는 가시가 돋은 나무를 엄청 잘 먹습니다. 잎을. 그 약초도 많이 먹고요. 그래서 양은 가축에는 들어가지 못한 필요한 사람이 길러서 씁니다. 그래서 양고기는 죽여서도 다른 고기보다가 그 특이한 향이 나고 노린내인가 뭐 이런 게 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종장의 양반은 양의 성질과 같으니까 고집도 세고요. 뒤로 물러설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최성원 씨가 옆에서 지금까지 거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이 스님이 미국에 있을 때 칼럼 썼어요. 취임날 여러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가다 광화문 세종로에 와가 내려가지고 거기 이순신 장군이 있는 그 세종대왕 동상 있는 옆에 무슨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거다가 오방랑이라고 주름주름 달아놨잖아요. 거기에 봐서 뭐 5가지 색깔 주머니 달아놔서 거다 뭘 이렇게 500랑 열고 여기 보니까 뭐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이거 이벤트를 했거든요. 이때 저희가 저거 주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라시대인가? 신라시대 때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 행위를. 왕이나 어디 거사를 이렇게 잃었을 때 오방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신문고 같이 껐던 현상이죠. 거기에 밤에 백성들이 뭐를 거다가 왕한테 하는 것을 그 주머니에 싸서 서서히 갖다 놓으니까 이 색깔 저 색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달았던 오방란 나무가 있었어요. 저거 주술이다 이거 제가 칼럼 썼거든요. 그것도 청와대에서 고발을 했더군요. 명예훼손죄로. 문재인 대통령은 토국의 금형입니다. 부엉이상입니다. 얼굴이가 부엉이. 부엉이는 밤에는 굉장히 날씨 밝은데 낮에는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은 잘 보는데 밝은 것을 잘 못 봅니다. 북쪽은 어둡다고 얘기하는 자방입니다. 대낮이라도 북이라면 그래 북한이죠. 북한이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니까 김정은이를 잘 알고 김정은이의 마음에 들고 해서 북한하고 굉장히 친밀하고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은 보면 남쪽이니까 밝아요. 그러면 부엉이는 낮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 정책을 많이 형성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두운 이 밤에 이루어졌던 거니까 날 밝으면 그냥 싹 원위치로 돌아갔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때 당시에 대통령이 지금 두 번째 대통령 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퓨마상입니다. 퓨마. 여러분
에, 신발이나 저 퓨마 신발 있죠. 퓨마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섞여 놓은 살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주 이쁜 고양이상처럼 생겼는데 덩치는 좀 크죠. 이건 직선형입니다. 그 퓨마가 어떤 형상을 하나 하면은 직접 사냥, 맹수인데 직접 사냥을 절대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냥을 만들어 놓고 그걸 쫓아요. 그 동물을 쫓아고 자기가 먹습니다. 챙겨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손대지 않고 우리가 얘기했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이게 푸마상인데 트럼프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쿡쿡 찔러놓고 나중에 주워 먹습니다. 요새 대통령 돼서 정책하는 전 세계 다 수세놨잖아요. 무슨 관세 얼마 한다면 너 얼마 딱 하는 게 아니고 쾅 수세. 중국한테는 관세 100% 막 그래 놓고 협의하자 해가지고 이랍니다. 이게 푸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쑤셔놓고 문재인을 위해서 자기가 북한하고 할 거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봉의상, 트럼프는 푸마상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부딪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금국의 화형입니다. 황소상입니다. 붉은 황소상입니다. 우리 속담에 고집이 센 놈은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죠. 황소고집. 집에서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밭갈이 하잖아요. 소 갖다가. 황소가 안 갑니다. 황소. 암소가 밭갈이 합니다. 황소는요, 밭 갖다가 시원찮으면 지가 그 밭갈든 보그레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거 달고요. 주인 놔두고 그냥 끌고 지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일하는데 굉장히 잘 주인 말을 이래라 저래라 안 들으니까 황소를 아니고 암소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황소고집이다. 이래서 상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얼핏 보세요. 아주 붉은 황소상입니다. 황소는 제일 좋아하는 게 막걸리입니다. 아주 좋아하죠, 술을. 그래서 고집도 그렇게 세고요. 그리고 입술이 얇고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얇고 덩치가 큰데 입술이 붉으면 과묵합니다. 근데 덩치가 크면서 입술이 얇으면요 굉장히 덩치값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덩치가 작은 사람이 말을 참 무게가 없이 잘 안 합니다. 이 덩치가 크면은 굉장히 말을 아주 분수없이 가볍게 말이 하는데 더구나 입술이 얇고 비틀어져 있으면 쓸말을 안 하고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60분이면 55분을 자기 말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면은 입술이 비틀어지면서 옆으로 삼각형이 생깁니다. 저희도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이 스님도 입술이 굉장히 비틀어진 건 윤석열 입과 비틀어졌는데 저희는 구안화사를 2번 알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구안화사를 안 읽고 그렇게 했던 것은 비틀어지는데 이명박 씨 대통령 전 대통령 말하는 거하고 윤석열 씨 말하는 거하고 옆에서 혹시 사진에도 있어 비교하면 어떻게 닮아도 그 말할 때 제스처 입이 움직이는 건 거진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윤석열 씨가 도리도리 했죠. 좌우로 하는 거, 그 도리도리를 언론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리도리라는 것은 우리 존 엄마 아버지들 옛날부터 여기 천리 이치를 깨치라는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머리를 도리도리 끄떡끄떡이 아니고 도리도리를 한다는 것은 주위를 살펴서 하늘과 땅에 이치를 기가 깨쳐라 하는 의미가 도리도리랍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큰 사람이 도리도리 하는 건 이치를 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피는 현상입니다. 사기꾼은요, 절대 고개는 껐닥껐닥 안 돌립니다. 눈이 좌우로 왔다 갔다. 여기 사기꾼이고요. 사기꾼은 바로 봅니다. 정면으로 얼굴에 똑바로 있어요. 그래 중심을 잡혀 저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눈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양반은 눈이고 이고 목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바로 견적해 보지 못하게 하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뭔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요리조리라고 합니다. 지도사상으로는 최악이라고 제가 4년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상은 굉장히 대통령상이 아닌데 삼재 때문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 역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온 대통령은 삼재 기간에 대통령이 됩니다. 삼재가 그렇게 나쁜데 대통령? 예, 그만친 대통령은 힘들다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삼재 판란 3가지, 8가지 이거 다 겪는 게 대통령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는 대통령이 삼재에 해당되는 게 윤석열이 진생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1대 선거운동이 지금 시작이 돼 있죠. 그러면 요번엔 스님 그 삼재운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요번에 삼재운은 일본의 이재명 후보가 삼재입니다. 계묘생 그러니까 토끼띠입니다. 검은 토끼띠 삼재입니다. 그리고 삼재 또 하나 있습니다. 김문수입니다. 동갑이 아닙니다. 12살 우입니다. 이재명 씨보다가. 그러니까 띠동갑이에요. 이 양반은 흰묘생입니다. 흰묘생은 흰토끼입니다. 흰토끼. 이상하리면 흰토끼, 검은토끼 대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올까지 여러분들 이게 봐봤죠? 씨알떼기 안무는 온갖 뭘 해서 한덕수 새벽이까지 수단과 방법을 다 했는데 김문수가 됐죠. 이게 삼재운 때문에 되었어요. 그만큼 고생해라. 한덕수 소띠거든요. 사구냐. 그래서 그렇게 밀어줘서 그렇게 편들어도 안 됐던 게 김문수는 삼재 때문에 그래도 되지 않나 봤어요. 이번에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게 되는 김문수, 이재명 삼재가 되고, 일본 이재명은 음수격입니다. 고여있는 물인데 샘이 솟아나는 일급수물과 같습니다. 일급수물에는 물이 생명수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 속에는 고기가 많이 살 거죠. 일급수에는 아주 좋은 샘통이 나는 샘물에는 조금 지나가서 있으면 안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 맑은 데가 없습니다. 너무 맑다 보니 고기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조금 변질이 돼야 거기에 뭐가 생기느냐? 플랑크톤이 생겨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고기가 못 삽니다. 그리고 음수격에서 제비상입니다. 제비는 강남 갔다가 돌아오니까 회귀성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집에서 새끼를 깔았으면 그 이듬해도 그 집을 찾아옵니다. 제비는 비가 오면은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줄이나 빨랫줄에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제비들이 쪼르륵 나란히 앉아 있는 현상을 생깁니다. 그리고 제비는 땅에 내려앉지를 않습니다. 집을 짓기에 흙을 가지고 온다든가 먹이를 지렁이를 잡으러 내려갔을 때 잠시 내려가는 것 외에는 땅에서 걸어 다닌다든가 땅에 머무는 일은 절대 없는 것이 제비상입니다. 그래서 제비는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속내를 보이지 않습니다. 철저한 준비라고 한다는 건 미세를 위해서 다른 새들은 전체 다 까마고 같이 나무 둥지에다가 새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를 칩니다. 그런데 그 알을 낳는 새들이 전체 부화가 되면 전체가 새가 엄청 많을 텐데요. 이게 50% 정도는 자연도태가 아니라 구렁이가 먹습니다. 알이고 깐 새끼들을. 50% 이상이라고 됩니다. 자연 속에서. 그래서 이 제비는 집에 벼른박에다 붙이잖아요. 90도 각도의 벼른박에다가 옆으로 붙여놓고 집을 특이하게 짓죠.
집 짓기가 아주 힘들죠. 그렇게 지어서 놓으면은 거기에 벼른박이로 뱀이 모여들지 못하고요. 또 벼른박에 붙이니까 까치나 까마귀들이 나무 새들 알을 잘 먹는데 이 처마 밑에 벼른박에 붙이니까 까치, 까마귀 그걸 덤치질 못합니다. 그게 아예 천적을 뱀, 까치, 까마귀, 매 이런 걸 비켰기 때문에 알을 낳아도 한 개를 유실하지를 않아요. 새끼를 까도 한 마리도 다른 데에 뺏기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그 철저히 자기 관리에 충실한 조리라고 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흥부와 놀부 생각이 납니다. 제비니까요. 윤석열이가 놀부 같고 이재명이가 흥부 같다 이런 생각도 왜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또 우리가 남자들이 어떤 상을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총무 악대 앞에 지휘하는 그분들 이렇게 옷을 뒤에 이렇게 연미복이라고 그러죠. 연미복. 결혼식 때 입는 거. 그 연자가 제비 연자입니다. 제비처럼 뒤로 새까맣게 꼬리가 이렇게 뒤가 양복 우회가 이렇게 제비의 꼬리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연미복입니다. 제비 옷과 같다 이런 얘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2번 김문수 후보는 음화격입니다. 그리고 대행형이에요. 이게 그리고 상은 쪽제비상입니다. 쪽제비는 남이 있을 때 뭘 절대 가서 공격을 하는 가만히 숨어 있다가 없을 때 귀신같이 공격을 하는데 그 틈새가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틈새가 없는데도 이상하게 들어와서 닭을 죽이거든. 닭장이 시골서.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 크기 두 개 크기만 하면요 우리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손가락에 3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으면요 이 주먹만 그러니까 팔뚝만 한 쪽제비가 거기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 들어가는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틈새만 있어도 거기를 이상하리면 들어가요. 정면적으로 놓고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약점을 알면 그만큼 파고들죠. 그리고 조그만 열에 음악극이라는 촛불과 같은 열입니다. 빛을 비치는데 멀리 비춰주지도 못해요. 앞에 등불이니까 내 앞에만 비칠 수가 있습니다. 빛은 비치고 불은 불인데 거기다가 무슨 고기를 굽는다든가 찌개를 하든가 할 수가 없어요. 미세한 열이니까요. 그래서 미세한 불빛, 미세한 열이니까 온화하고 따뜻한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약한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 쏘시개는 되는데 불 덤불이는 못 됩니다. 이런 분들이 참목격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기독격으로는 상이 약한 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결단력하고 판단력하고 추진력하고 순발력이 대통령 지도자들한테 바르는 상입니다. 빨리 판단을 해서 내가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미안하다 잘못됐다 다시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뜸을 들여서 한참 생각하기 이게 판단력이 늦으면 그만큼 지도력이 떨어진다고 보죠. 그러니까 순발력, 추진력도 그만큼 약해져서 좀 미세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기호 3번 이준석 후보는 양속격입니다. 흐르는 물과 같고 파도 치는 물과 같습니다. 재간형이죠. 이리 갔다 나 저리 갔다 나는 불모지 갔다 나도 사막에 갔다도 먹고 살 수 있는 현상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있어. 말을 잘하면요 자는 죽으면야 입만 동동 떠댕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바로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준석 이렇게 보면요 집중이 눈, 코, 입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리면 입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뭔 말을 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가 아니고 뭔 말을 할까 해서 입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상은 남방 돌고래 상입니다.
사람들이 운집을 해요.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돌고래 뭘 봅니까? 등치 무릎에 확 튀어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꼬리 보고 덩어리 보고 안 합니다. 돌고래의 제일 포인트는 앞 주둥이죠.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돌고래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연을 하러 나왔던 박경은 이준석이 코, 눈, 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입의 중심이 강합니다. 그 어떤 소리가 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파도 소리 같다 그랬죠.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부서지는 소리, 깨지는 소리, 터지는 소리, 일괄성이 없는 음파죠. 그러니까 소리에 이야기는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유유하게 매력에 끌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좋은 소리인데 매력을 끌리지 못한. 우리가 학교 가면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그걸 가르치 진짜 깨알같이 가만히 들으면 진짜 좋은 얘기인데 강의만 하면 애들이 잡니다. 그게 리듬이 없다. 이름 저기 스피치에 리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입니다. 이준석 씨는 스피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에 매력을 심었다 길렀다 찔렀다 뺐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엄치는 언론 말에 포인트를 줘서 말로만 누굴 까고 누굴 축히 쓰는 게 아니라 축게 쓰면서 말의 강약을 조절하는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걸 습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김문수, 이재명 나이가 드신 분들 요새 많이 하는데 목소리 쉬고 터진 소리 못 봤는데 이준석 씨는 가끔 들으니까 목소리가 많이 같더라고. 젊은 사람인데 그 양반들 나이에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바로 소리가 파도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도 소리가 똑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저렇 그리고 자꾸 말소리가 그렇게 되면 퍼집니다. 퍼진다는 얘기는 일과에 꽂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장래에 우리 자원이잖아요. 정치의 자원이니까 스님이 하나 그냥 나를 위해서 이게 장래를 위해서 해주는 충고다 생각하시고 꼭 이런 거 고치시면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같이 갈 동반자가 잘 안 나타납니다. 과연 저 사람 입이나 저 사람 일을 따라서 옆에 가면 난 만날 뒷공무에 따라다니는 것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잘 따르지 않는 상이다. 이렇게 좋아는 하는데 그게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호 5번 권영국 씨는 양목형이에요. 돌발행위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튈지는 모르는데 이 양반은 끝에 바닥에서부터 가서 그 긍정적인 보다가 어떤 일이든 간에 아주 습이 부정적인 현상으로 생겨서 이런 상황을 굴뚝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변해가 맞이 그러나 자기 희생적인 사람의 관상입니다. 6번 구주와의 관상은 음토국의 답습형 앵무새상이라고 얘기하죠. 내 상관과 내 의지와 한계도 없이 원고를 줘서 답습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주는 대로 이야기하는 앵무새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굉장히 맞습니다만은 종교에 나와 당이나 종교에 앞장서는 것은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요분의 그런 향에는 요분을 끝으로 마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7번 한교안 후보입니다. 음토국의 몽상형입니다. 저기 상은 물텀봉상입니다. 물텀봉이 스님 어떤 거예요? 물텀봉이 몰라요? 아구. 네. 입은 커서 다 삼킬 것 같죠. 엄청 무섭고 다 씹어먹을 거죠. 예. 허당입니다. 지금은 아구찜 먹으러 가면 아구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콩나물 먹으러 갑니다. 그거와 같이 고기는 고기고 바다는 바다고 덩치는 그만큼 섰는데 그렇게 쓸모가 없는 현상인데 대중적으로 술안주거리는 될 수 있는 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지도상인 줄 알죠. 국무총리 한 사람이 그거 뭡니까? 부정선거 이거를 아주 앞에서 서서 얘기했던 분. 지금 또 국민의힘을 자기가 일직적인 도우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후보 되면
몇십억을 쓸 건데 그거 몇 배를 튀기는 이익을 챙기겠죠. 그러니까 이번엔 사업 쪽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당권, 나도 국민의힘이 완전 도왔다 해서 다음에 당권 후보로 또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 이런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놓여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대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자의 관상을 잠시 봤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후보자의 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유를 대지 말고 2025년 6월 3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표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런 후보를 투표해 주고 만에 하나 찍을 힘이 없다 하더라도 꼭 가셔서 투표장 가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BI 방송의 기한 스님이었습니다.